안녕하세요. 인천 간제울초등학교 교사 유미경 나대효쌤입니다. 최근에 저는 유재석의 유키즈 온더 블랙을 봤는데요. 스탠포드 부학장 폴 킴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교육은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는 거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해줘라. 학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훨씬 배움이 크게 일어나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해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학년 사회 2학기 역사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역사 단원 참 힘듭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냥 암기식 지식교육을 시키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 선생님 제도로 해서 학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게끔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모둠별로 공부할 페이지를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모둠은 이쪽을 공부한다. 그럼 이쪽 내용을 공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짚어주고 그 내용만 칠판에 메모를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영조, 탕평책, 두 번째 정조, 규장각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모둠별로 할 내용을 정하고 나서 두 번째는 모둠별로 4명씩 모여서 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이때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면 참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교과서 안에는 이렇게 영상 자료라든가 그림 자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 페이지를 공부한다 그럼 이 페이지 내용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4명이서 같이 이 페이지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각자 공부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서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명이서 동시에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막 말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유난히 설명을 더 잘하는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친구가 오늘의 원픽 일일 선생님이 됩니다. 일일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가르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때 저는 디지털 교과서를 그냥 가지고 사용하라고 친구들에게 많이 안내를 해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에 내용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조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디지털 교과서가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일일 선생님에게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6모둠으로 나누면 자기 모둠은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빼고 5군데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모둠당 한 선생님당 3분에서 4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3분에서 4분, 어쩔 때는 3분, 어쩔 때는 4분. 이 동안 선생님은 타이머를 작동해두고 타이머를 앞에 친구들이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야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를 선생님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이나 4분 동안에 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 문제를 꼭 내게 해요.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을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문제를 내서 배우는 학생들이 잘 이해했으면 스티커를 줍니다.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은 진짜 선생님한테 배우듯이 메모도 하고 반드시 물어보게끔 했어요. 모르고 이해 안 되는 물, 예를 들어서 붕당이 나오거든요. 영조의 탕평책 나오면 붕당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붕당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물어보고 답하고 서로 가르치면서 진짜 그 학생이 선생님이 된 것처럼 지도를 하고 다른 학생들은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번 이동을 하게 되면 3분씩 잡으면 15분, 4분씩 잡으면 20분 수업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선생님이 첫 번째부터 이제 모둠별로 얼마나 알게 됐는지를 애들에게 대략 물어봅니다. 영조는 무슨 정책을 사용했나요? 탕평책. 왜 그 정책을 사용했을까요? 라고 하면 설명을 잘 들었으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겠죠. 이때 부족하다고 싶으면 선생님이 지도를 다시 한번 해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 반이 직접 했던 수업 사례 한번 보실까요?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성격이 안 맞았어. 땅에도 안 맞고 뭔가 짓는 거야. 땅에도 안 맞고 뭐 하는 거야? 땅에도 안 맞고 땅에도 안 맞고 이름의 의미는 소리를 치는 시계를 의미합니다. 작동 원리는 좀 특이한. 자, 영상을 보면 어떤 아이는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를 줄을 쳐가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다양한 형태의 설명하는 방법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찾게 돼요. 이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패들렛을 이용해서 일일 선생님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뭐라고 했냐?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혼자 지도한 것보다 훨씬 재밌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재밌었다. 그리고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었다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간혹 가다가는 뭐 목소리가 너무 적어서 잘 안 들렸다 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르침에 동참하게 되면서 스스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일일 선생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티칭이 아닌 코칭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